자,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이상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복 출제되는 기출과 개념 60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참조의 대상 범위로 사용하는 이름 정의 시 이름의 지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름이라는 것은 셀이나 어떤 범위의 이름을 정의해서 수식 등 또 뭐 어떤 메뉴들을 사용할 때 주소 대신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자, 이 이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의 첫 글자로 밑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밑줄이나 또는 역슬래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기호죠. 1번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이름에 공백 문자는 포함할 수 없다. 자, 이것도 역시 옳은 설명입니다. A의 1번과 같은 셀 참조 이름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주소랑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시트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동일한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스템의 현재 날짜에서 연도를 구하는 함수식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날짜를 구할 수 있는 함수는 today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today라는 함수를 바로 지정하면 현재 날짜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거기에서 연도만 추출하려면 year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에서 연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수 형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실행되는 것은 today입니다. 자, 안쪽에 있는 거 먼저 실행이 되는데요. today 하게 되면 현재 날짜를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year를 실행하게 돼서 현재 날짜의 연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40점 이상이면서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는 2의 4번 셀의 함수식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2의 4번 셀에 합격이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일반 각각 40점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평균도 60점 이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합격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if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함수는, 자, if 함수 굉장히 중요하죠. if 함수는 조건이 나오고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할 참, 그렇지 않을 때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참과 거짓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합격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백이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따옴표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 같은데요. 자, 문제는 지금 조건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조건은 뭐라고 했냐면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40점 이상이라는 것은 컴퓨터 일반도 40점 이상, 스프레드시트 일반도 40점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조건이 AND로 연결이 되어야겠고요. 자, 이면서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도 AND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ND로 모두 조건이 연결된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 4번에 보시면 요 내용이 지금 정답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AND하고, 자, 요 안쪽에 있는 게 항상 먼저 실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AND하고 B의 4번 셀이 40 이상이다, C의 4번 셀이 40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조건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40점 이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결과가 모두 참인 경우에 또 AND가 지금 여기 사용이 됐죠. 그래서 AND해서 뒤에까지 보시면 이 조건과 그 다음에는 뒤에 4번 셀이 6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모두 참으로 연결될 때만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지금 옳은 답안이 되겠는데요. 자, 뭐 2번은 or and 같이 썼고 3번 and or 같이 썼고 정답이 될 수가 없는데요. 지금 1번도 and와 and를 썼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형식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엑셀에서는 이렇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B의 4 콤마 C에서 마치 이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지만 조건이 이렇게 B의 4번은 40 이상이다, C의 4번은 40 이상이다와 같이 완전히 적혀 있어야만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1번은 아예 잘못된 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함수식에 대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수행되는지 잘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자, 1번에는 모드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숫자를 뒤에 있는 숫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럼 9 나누기 2 하면 몫이 4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겠죠?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컬럼이라는 것은 열번호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열번호 몇 번째 열인가? 지금 여기선 C의 5번 셀이니까 C는 몇 번째 열인가? A, B, C니까 세 번째 열이 맞습니다. 자, 3번의 트렁크 함수는 어떤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의 자릿수도 즉 트렁크하고 숫자를 지정하고 뒤에 자릿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이라고 하면 소수 한 자리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지정한 자릿수 이하를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함수인데요. 여기에서 자릿수가 지정되지 않으면 그냥 소수점 이하는 다 잘라버립니다. 그럼 8.73에서 0.73 잘라버리면 8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4번의 파워 함수는 거듭 제곱을 구해주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5의 3승이 되어서 5의 3승은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럼 결과는 125가 되겠죠? 자, 15 잘못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함수식에 대한 결과가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의 카운트 함수는 숫자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숫자의 개수를 구해주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있는 인수 1은 숫자가 되겠고요. 자, 참이라는 것은 문자가 되겠죠. 자, 세 번째 true라고 그냥 적게 되면 논리값이 되겠는데요. 자, 논리값의 경우에는 true는 내부에서 1로 저장이 되고 false는 0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내부에 1로 저장되니까 숫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따옴표로 1 이렇게 지정했는데요. 엑셀에서는 이것도 1로 인식을 하게 되어서 3개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카운터라는 함수는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냥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숫자 문자 상관없죠. 모두 4개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의 max라는 것은 가장 큰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true는 앞서 1과 같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0은 10, 8, 3이니까 4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0이 맞습니다. 자, 4번의 라운드는 반올림을 하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자, 215.143하고 자, 이 숫자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마이너스 2일 경우에 만약에 215.143에서 자리를 2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소수 이하 2자리만, 자, 요거 반올리면 안 되죠. 그래서 215.14가 표시가 되는데요.
자, 215.143에서 지금처럼 자리를 마이너스 2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자리까지가 0이 되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반올림을 하라는 거죠. 근데 1은 반올림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2인데 그냥 2가 되지 않고 요 자리는 0으로 채워주게 돼서 200이 표시가 됩니다.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요것도 200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표 2를 이용해서 F3부터 F 영역의 소속별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고자 한다. F3셀에 수식을 입력한 후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F5번 셀까지 계산하고자 할 때 F3번 셀에 입력할 함수식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F3번 셀 조금 흐린데요. 자, 총 매출액의 그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소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속이 영업 1부, 영업 2부, 영업 3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sumif라는 함수도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sumif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건이 맞을 때만 sum, 합계를 구한다는 거죠. 자, 인수는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요.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와 콤마, 조건, 그리고 합계를 구할 범위. 자,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조건은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조건은 영업 1부, 영업 2부 이런 것입니다.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여기 소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범위는 B의 3번 셀부터 B의 16번 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를 구하고 아래로 하게 되면 이걸 그대로 썼을 땐 주소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달러를 써서 주소가 바뀌지 않도록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절대 참조가 되어 있는 건 이것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조건의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조건인 영업 1부는 2의 3번 셀에 들어있는데요. 자, 2의 3번 셀 이외에도 2의 4번, 2의 5번 모두 검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상대 참조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합계를 구할 매출액의 경우에는 역시 C의 3번부터 C의 16번까지 들어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반드시 달러로 지정해서 주소가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절대 참조냐, 상대 참조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함수식의 결과값이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함수라는 것은 정해진 문자열의 오른쪽에서 지정된 개수만큼 추출합니다. 그럼 오른쪽 5글자니까 하나, 둘, 셋, 넷, 5글자. 자, 요렇게 표시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search라는 것은 문자열 내에서 글자의 위치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데스크탑에서 T의 위치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5 번째 글자니까 5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search라는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이거랑 비슷한 fi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nd라는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것.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3번의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함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4.66을 0. 자, 정수로 바꾸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반올림이 돼서 5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AND 함수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모두 참인 경우에만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어떤가요? 지금 6이 5보다 작은가요? 거짓이 되겠죠. 자, 7이 5보다 크다는 참이 되는데요.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나오니까 자, 요것은 true가 아니라 false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C의 2번에서 G의 3번 영역을 참조해서 C의 5번 셀의 점수값에 해당하는 학점을 C의 6번 셀에 구하기 위한 함수식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지금 Vlooup과 Hlookup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점을 구하는 건데요. C의 2번에서 G의 3번 셀까지 점수와 학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아래쪽에 점수가 76점인데 76점은 학점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런 함수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Vlookup과 Hlookup 함수가 어떻게 다른지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 두 가지 함수 정말 많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Vlookup이라는 것은 검색을 할 때 열방향으로 검색을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Vlookup은 행방향으로 검색을 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점수가 행방향으로 들어있고 학점도 행방향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Vlookup을 이용해서 찾으려면 이렇게 표가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점수와 학점. 자, 이렇게 구성이 열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는 Vlookup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Vlookup은 잘못된 답안이 되겠고요. Hlookup을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Hlookup의 인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Hlookup은 인수가 좀 복잡합니다. 자, 값이 있고 그 다음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행번호와 방법. 자, 이렇게 4개의 인수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문제에서는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C의 5번 셀을 지정했습니다. 자, C의 5번 셀 76점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76점을 찾겠다. 자, 어디에서 범위는 지금 C의 2번에서 G의 3번까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C의 2번에서 G의 3번까지 이게 지금 지정된 영역의 범위가 되겠죠. 자, 여기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1번 행에서 76점을 찾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76점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방법을 true로 지정하게 되면 일치하지 않아도 비슷한 값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정한 76보다 크지 않은 값, 즉 작은 값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70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true를 지정하게 되면 근사값을 찾는다. 근데 크지 않은 값을 찾아서 76에 해당되는 값은 76이 없으니까 70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false를 지정하게 되면 반드시 76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는 안 되겠죠. 지금 false를 지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을 찾았는데요. 그 다음 행번호에서 2를 지정했죠. 자, 찾았다면 그것에 대응되는 2번 행에 있는 C를 반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점은 C 학점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르거, V르거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되겠는데요.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d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dAverage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조건에 맞는 것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함수는 3개 인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A4부터 20. 자, 지금 요 범위가 되겠죠. 자, 특이한 것은 이렇게 제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이 머리끌행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범위에서 수확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목이 수확량인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요걸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조건. 자, 조건은 A1부터 C2라고 했는데요. 조건이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같은 행의 조건을 지정하면 모두 AND가 돼서 나무가 100이고 높이가 10보다 크고 높이가 20보다 작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수확량의 평균을 구해라. 그 값들의 평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이면서 높이가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죠. 자, 배이면서 높이가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습니다. 근데 요 배는 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요거 두 개의 수확량인 14와 10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2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정렬이라는 것은 입력된 자료를 어떤 특정한 순서대로 재배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정렬 기능이 필요한 작업들 굉장히 많죠. 자, 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글의 값이 정렬 작업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 이 정렬 대화 상자에 들어가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체크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가 입력된 필드의 정렬에서 내림차순을 선택하면 이전 날짜에서 최근 날짜로 정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큰 것에서 작은 것의 순으로 정렬을 해서 최근 날짜에서 이전 날짜의 순서대로 표현이 됩니다.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3번에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정렬 방식은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이외에도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순서를 만들었다가 그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 범위나 표열의 서식을 직접 또는 조건부 서식으로 설정한 경우에 셀 색 또는 글꼴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자, 정렬 기준은 값으로 선택할 수가 있지만 셀 색이나 글꼴색 또는 셀 아이콘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성명이 정으로 시작하거나 출신 지역이 서울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고급 필터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고급 필터라는 것은 조건을 부여해서 조건에 맞는 것을 직접 찾거나 또는 추출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고급 필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조건 지정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건은 이렇게 필드의 이름을 상단에 적습니다.
상단에 적고 조건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요. 조건을 만약에 같은 줄에 입력하게 되면 AND 조건, 그리고의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조건을 이와 같이 다른 줄에 입력하게 되면 OR 조건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또는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아예 지금 지정을 잘못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성명이 정으로 시작하거나라고 했는데 거나라는 것은 OR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과 같이 지정을 해주면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나누기라는 것은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셀에 하나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만약에 하나의 셀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을 한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 개의 열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능을 텍스트 나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의 열의 데이터들이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름하고 번호하고 이렇게 여러 개가 한 셀에 입력되어 있다. 요게 하나의 열 형태로 입력된 거죠. 자, 요것을 구분 기호로 또는 너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텍스트 나누기라고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열의 데이터 하나씩,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영역을 선택한 후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를 하면 텍스트 마법사가 열리게 됩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나누면서 데이터 미리 보기라는 창을 볼 수 있는데요. 나눠진 열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열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보는 기능이지 열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각 열을 선택해서 데이터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일정한 열 너비에 따라서 구분하거나 구분 기호라는 것은 뭐 탭이나 세미콜론, 쉼표, 공백, 기타 문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의 부분합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부분합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이용해서 그룹화를 한 다음에 뭐 합계나 평균, 최대값 등의 여러 가지 함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소속이 같은 것끼리 그룹을 묶었죠. 그래서 교통, 행정과, 뭐 보건, 사업과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룹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을 이렇게 부분합을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이 윤곽단추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그룹화할 항목을 소속으로 설정했습니다. 자, 지금 소속이 같은 것끼리 그룹을 설정한 게 맞습니다. 자, 2번 그룹의 모든 정보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윤곽 기호에서 3번을 클릭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준 경우에는 그냥 요약값만, 전체에 대한 요약값만 보려면 1번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체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단추가 4번까지 있기 때문에 4번을 눌렀을 때 전체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자, 부분합 실행 시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를 해제하면 위에 요약을 표시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요약값이 되겠는데요. 하단에 표시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상단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부분합 계산 항목으로 선택된 항목에는 서브 토탈 함수가 자동으로 입력되어서 최대값과 평균이 계산되었다. 자, 부분합을 구하게 되면 서브 토탈이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삽입되는데요. 서브 토탈이라는 함수는
인수의 어떤 숫자 값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함수들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그럼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 통합이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원본을 지정해서 하나의 표로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중간고사 점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고사 점수표가 있고 기말고사 점수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것을 합계 내거나 평균을 계산한 표가 또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합쳐서 자, 여기에 요약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데이터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죠. 자, 그럼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영역의 이름을 정의해서 통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원본 데이터의 연결 기능. 자, 원본 데이터의 연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이미 통합이 된 상태에서 원본이 바뀌면 이 값도 함께 변경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서로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다른 원본 영역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 통합하면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어떤 그 제목들과 여기 있는 것이 다를 경우에 자, 이 레이블을 사용한다는 것을 지정하게 되면 다르면 요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행이나 열을 만들어서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통합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요. 위에서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도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중요한 기능이 되겠는데요.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목표값 찾기를 설정했을 때 이에 대한 의미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목표값 찾기 굉장히 간단한데요. 수식에서 원하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입력값을 모를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수식 셀에 요 값이 지정됐는데 여기에는 뭐 에버리지 같은 함수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이 36.67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찾는 값이 4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36.67에서 40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값을 바꿀 셀은 지금 B의 4번 셀이 지정되었는데요. 자, 노트북의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할까? 자,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목표값 찾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의 값들을 어떤 의미인지 잘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요거 바르게 설명한 게 1번이 되겠죠. 평균이 40이 되려면 노트북 판매량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기능이 되겠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목표값 찾기와 비슷하게 가상의 상황을 연출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좀 더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게 지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든 건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앞서 그 예제랑 비슷하죠. 노트북과 프린터와 스캐너의 지금 현재 판매량이 이만큼일 때
평균은 36.67입니다. 자, 그런데 경기가 호황일 때 좀 더 많이 팔리겠죠. 이렇게 판매량이 올라가면 평균은 66.67이 되고 반대로 불황일 때, 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28.33이 된다라는 시나리오를 요약 보고서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값의 변화에 따른 평균값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경기 호황과 경기 불황 시나리오에 대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이다. 요건 지금 현재 시트에 있는 값이고요. 경기 호황 시나리오, 경기 불황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나리오의 값을 변경하면 해당 변경 내용이 기존 요약 보고서에 자동으로 다시 계산된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워크시트에서 원본 데이터를 바꿨을 때 이게 바뀌냐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절대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 완전히 독립된 시트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변경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잘못되었고요. 4번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실행하기 전에 변경 셀과 결과 셀에 대한 이름을 정의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변경 셀과 결과 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으로 나타나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소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 이름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름 정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피벗 테이블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역시 피벗 테이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대화형 테이블입니다. 자, 계속 변경해 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화형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자료가 변경되면 모두 새로 고침 기능을 사용해서 피벗 테이블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피벗 테이블의 경우도 원본 자료가 변경됐을 때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이때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모두 새로 고침하면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작성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는 경우에 함께 작성한 피벗 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연결되어 있는 피벗 차트는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차트로 변형이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잘못되었고요. 3번에 피벗 테이블 삭제하려면 범위를 정하고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의 삽입 위치, 피벗 테이블 만들 때는 새 워크시트에 만들 수 있고요. 기존 워크시트에서 시작 위치, 셀을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문제들 꼭꼭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차트 종류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표면형 차트라는 것은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하는 차트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방사형 차트라는 것은 분산형 차트 한 종류로 데이터 계열 간의 항목 비교에 사용된다라고 했는데요. 분산형 차트의 일종은 거품형 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건 거품형 차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분산형이라는 것은 X축과 Y축이 있을 때 이것의 교점을 이렇게 점을 찍어서 어떤 관계가 있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거품형은 이 점의 크기를 각각 데이터에 따라서 다른 크기로 설정하는 것을 거품이라고 합니다. 방사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성격 검사나 이런 걸 때 많이 보시는데요. 가운데에서 이렇게 축이 뻗어 나가면서 요것에 이렇게 연결된 형태를 보여주는 차트. 요걸 방사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설명 잘못되었고요. 3번에
분산형 차트는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 보여주고 과학이나 공학용 데이터 분석에 통계에서 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자, 이중축 차트는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데이터 계열의 값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데이터 단위가 다를 때 쓴다. 이중축은 자, 이렇게 값이 뭐 어떤 막대는 굉장히 작고 어떤 계열은 클 때 단위 자체가 다를 때 왼쪽 축과 오른쪽 축을 모두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단위가 다를 때 쓴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차트 구성 요소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차트 구성 요소들 보시면 자, 제일 위쪽에 지정된 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을 우리가 가로축이라고 얘기합니다. X축을 가로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가로축이 되겠고 요거는 가로축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지금 세로축이고 세로축의 제목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요거는 범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붙어 있는 값들은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차트 제목이 있고요. 가로축에 보조 눈금선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건 눈금선은 있지만 보조 눈금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 표시되었고 범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문제도 반드시 출제가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매크로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작업들 또는 명령들을 매크로로 기록화해서 자동화하는 것을 매크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을 시작한 후에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은 VBA 언어로 작성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자동 생성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기록이 되는데요.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프로그램 자동 생성되는 것이 맞고요. 자, 이번에 기록한 매크로는 편집할 수가 없다. 자,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조작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가 있는데요. 편집은 할 수 있지만 편집하려면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문법을 좀 알아야 고치실 수가 있겠죠. 자, 편집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실행에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매크로는 실행할 때 바로가기 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는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됩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의 컨트롤 C는 복사인데요. 내가 매크로 만들 때 컨트롤 C를 지정하게 되면 복사 기능보다 내가 지정한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4번에 도형을 이용하여 작성된 텍스트 상자에 매크로를 지정한 후에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 자,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가기 키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도형이나 뭐 단추, 그림과 같은 개체를 쓸 수도 있고 직접 메뉴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에 반복 출제되는 기출과 개념 60선 모두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 강의가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